2021 바란중학교 희망발사 고민 토크 콘서트 고민보다 고! 시작합니다. 2020년 진로 토크 콘서트에 이어 2021년에도 고민 토크 콘서트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주 다양한 고민들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바란중 친구들의 고민 들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고민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관계에 고민이 많은 여학생입니다.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친구들과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보내줬는데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일단 말을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용기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말을 걸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거나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태화 선생님께서 또 조언을 보내주셨는데요. 친구한테 직접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편지에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글을 편지에 적어 그 친구에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 어린 편지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정성 어린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감동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배려와 경청,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조언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또 허성희 선생님께서도 조언 보내주셨는데요. 복잡한 친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만 하고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해져야 친구도 솔직하게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항상 솔직히 말하고 서운한 점은 서운하다고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고 친구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주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노래 보내드릴게요. 담손의 공방의 친구입니다. 깨어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번째 고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1학년 때 있는 수행평가들만 해도 공부하기 빠듯한데 곧 2학년이 되고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2학년이 되면 시험도 보고 수행평가도 할 텐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과목별로 수행 능력과 장단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시고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루 공부 목표를 달성한 날을 점점 늘려가면 될 것 같네요. 차근차근 일단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공부 고민을 보내준 3학년 친구가 있네요. 제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니 슬슬 진짜로 공부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할 건지가 너무 막막하네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어떤 걸 통해 공부해야 할지가 좀 막막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은 이미 좀 공부에 소질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특별히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하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흐린 눈을 뜬 채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충분히 공부하다 보면 다음에 공부할 내용과 언젠가 연결 지을 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냥 하세요. 분명히 됩니다. 네, 맞아요. 자신만의 공부 습관을 형성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틈틈이 가볍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 보내드립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빨리 떠나
세 번째 고민은 3학년 친구가 보내주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만한 성적은 되지만 수능을 보고 난 후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한 진로도 과연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돼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거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교사 아니면 중고등 교사이거든요. 지금도 만약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교대를 들어간다고 해도 금방 실증을 느끼지 않을까?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둔다면 나는 무슨 직업을 얻어야 하지?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다가 결국 둘 다 놓치게 될 것만 같아 무서워요. 제가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하고 나아가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잘하시는 걸 진로로 삼으셨나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걸 진로로 삼으셨나요? 사실 진로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꿈과 이상 사이에 고민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니까요. 100% 만족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성된 삶과 꿈이 아닌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대학 졸업할 즈음에서야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이것도 돼볼까, 저것도 돼볼까.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진로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도 물론 있지만 일단 해보고 아니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업을 한 가지만 가져야 한다는 건 옛날 말이니까요. 네, 맞아요.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는데 국어 선생님이면서도 이렇게 음악 동아리를 하기도 하고 학생 동아리로 그림 관련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수업에도 여러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나를 너무 하나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러부트 꿈 백화점 1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패닉, 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단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행복이 허무하리만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최선을 다해 살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다음 그것이 옳은 결론이었음을 증명하는 삶과 마음가짐,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화려한 날마가 손에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리는 발걸음을 뗐지만 화려한 날제 촉판에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가 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불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그 다리 삼쪽에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나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리 둥둥 기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리지
것 같아. 그때는 깨운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좁다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촌과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모든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내릴지도 모르겠어. 그저 앞이 샘노래뿐이야. 꼬질꼬질한 바람이 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의 색지에 어디서 괴롭히지만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촌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생노래뿐이야. 이번에는 조금 걱정되는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외모와 극도로 낮은 제 자존감 때문인데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제 외모와 체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를 처음 한 저는 그냥 무작정 굶었습니다. 1일, 2일, 3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러졌는데요. 저는 그때 이후로 운동도 하고 잘 먹지만 가끔가다 저도 모르게 또 굶고 제 자신에게 욕하고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 마음이 되게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왕 세상에 나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에게 사랑을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밑 빠진 속에 물을 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스트레스를 받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 라고 스스로를 좀 격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섭 선생님께서 이 친구에게 조언을 보내주셨는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적어준 친구의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낮은 자존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외모와 체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는데 선생님도 남들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이런 모습으로 나는 태어났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삶에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은 책에서, 종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서 찾게 되고 어쩌면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야만 될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를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보내줬죠.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발표도 못하고 새 친구를 사귈 때도
말도 잘 못 걸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도 주위 세상이 너무 신경 쓰여서 밥도 일부러 대충 먹고 버립니다. 라고 보내주었네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남들이 굉장히 신경 쓰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때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외모가 어떻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좀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런 나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보령 선생님께서도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한마디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니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변화를 한번 줘보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바꾸어 보면 좋겠네요. 스스로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 것은 어려워도 선생님이나 친구가 발표해보라고 할 때는 내 생각 당당하게 말해보기.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친한 친구 말고 옆자리나 앞에 뒷자리 친구에게 물어보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봐요. 잘하고 있어요. 아자! 네, 우리 네 번째 노래 보내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던 시절은 넌 아파서 사랑 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날 너무
마지막 고민은 3학년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괜히 학교가 더 가고 싶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들,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올 때도 아쉬움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노력을 더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느리다 싶어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잘했나 싶을 만큼 잘하고 있을 거예요. 늘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까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드나요? 우선은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친구부터 챙겨보세요. 평소에 잘해주지 못했다면 작은 선물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꼼꼼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훨씬 어려워지니 깊이 있는 독서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해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사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굉장히 잘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잘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도 함께 잘 해줄 그럴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오늘을 함께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화 잘하는 소년에게 중학교 3년이 너무 빨리 지나버려 많이 아쉬워하는 아들아, 요즘 들어 바람중에 다니게 된 게 너무 좋았다 하며 졸업을 아쉬워하는 너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가 원망스럽게 느껴지는구나.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더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중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엄마도 해본단다.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아주 흔한 말로 너를 위로해본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등학교 가서도 늘 잘할 거라 믿는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가면 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나가 보자. 더 멋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너를 기대하며 늘 곁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아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슴 뭉클한 편지였는데요. 마지막 응원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거울로 왔던 너 머리 동전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깜짝깜짝 솟네 오직 그것만 해왔어 두렵지만 설레이네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더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아까 한 번 부르고 역시 미적 감각이 왜? 아니야? 뭐가요? 안 어울리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벌써 아니었냐? 아니면 사무실 앞으로 걸어가 나가서 딱 카메라 다 있고.